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을 쑥쑥 올려줄 육쌤이 왔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단원 자료의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료를 수집하여 표로 나타내어 볼까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로 나타내려면 자료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자료가 필요한데 이 자료를 먼저 만들기 전에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될 거예요. 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절한 질문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만약에 우리 같은 반 친구들에게 필요한 좋아하는 계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은지, 아니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때 이러한 적절한 질문,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적절한 질문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많은 학생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우리가 2명이나 3명이나 이렇게 이제 소수로 친구들에게 물어본다면 자료가 부족해서 표로 만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조사할 내용을 정해야 돼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친구들은 무슨 아이스크림을 좋아할까? 아니면 친구들은 무슨 계절을 좋아할까? 이러한 식으로 무엇을 이제 조사를 할지를 정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될지 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거를 계절 같은 경우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가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손을 들어서 자료를 수집을 할 수 있겠지만,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좋아하는 가지수가 많아요. 친구들은 콘으로 된 거를 좋아하지만 콘이 하나가 아니고 이제 바로 된 것도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이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는 쪽지를 이제 적어달라고 해서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조사할지 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언제 할지를 얘기를 해줘야 이제 그러한 자료를 빠르게 쉽게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료의 수집 방법을 정하기. 조금 전에 말했듯이 계절 같은 경우는 질문에 직접 손들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장점이 짧은 시간에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손 들었을 때 친구들이 몇 명의 친구가 손을 들었는지를 명수를 세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자료를 수집을 할 수 있어요. 자, 단점을 볼게요. 모든 학생이 한 번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모든 시간에, 같은 시간에 친구들이 대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약속을 잡는다든지 같이 한꺼번에 참여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붙임딱지 붙이는 방법. 우리가 이 자료의 정리에서 첫 번째 시간에 붙임딱지를 활용한 문제를 풀었었는데, 붙임딱지는 그거겠죠? 내가 좋아하는 거에다가 스티커 하나씩 붙여달라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이제 모으는 건데, 그거의 장점은 붙임딱지만 미리 준비되면 언제든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죠? 이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시간에 내가 이제 필요한 시간에 가서 붙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증거 자료가 남게 됩니다. 맞아요. 손 드는 거는 그냥 한번 들고 끝이기 때문에 어떤 친구가 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적어야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에는 스티커 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료가 남게 되겠죠. 단점은 딱지판을 미리 만들어야 하고, 직접 손들기에 비해서 조사 시간이 오래 걸려서 참여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시간이 안 돼서 붙이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고, 그래서 이게 오래 모든 친구들이 이제 그러한 자료를 받기에는 한 번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자료를 이렇게 해서 모았어요. 자료 모았던 자료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지금 학생들이 좋아하는 곤충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표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곤충의 종류는 나비, 잠자리, 무당벌레, 사슴벌레 이렇게 4가지 종류를 해서 이제 표로 만들어 봤네요. 그래서 조사 내용에 알맞는 내용을 정합니다. 제목을 정합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곤충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조사 항목의 수에 맞게 칸을 나눕니다. 이거는 지금 곤충의 수가 4개,
4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칸을 4개에다가 합계까지 총 5칸으로 나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조사 내용에 맞게 빈칸을 채웁니다. 나비 6, 잠자리 7, 무당벌레 4, 사슴벌레 9 모두 합계 26명이 참여를 했다. 자, 합계가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무슨 합계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냐? 나비랑 잠자리랑 무당벌레랑 사슴벌레랑 합쳐서 정말 26이 맞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표까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처럼 같이 개념 확인 학습을 같이 읽어봤으니까 문제를 직접 풀어볼 거예요. 자, 문제 풀기에 앞서 선생님을 도와줄 재혁이가 왔습니다. 재혁이, 우리 재혁이가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여기 선율이네 반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선율이네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날씨를 조사하였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네, 1번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날씨. 조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했더니 뭐라고 했다? 좋아하는 날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볼까요? 좋아하는 날씨. 자, 여기 잠깐 아래를 보면 여기 자료에 좋아하는 날씨를 자료 수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2번 자료를 수집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맑은 푸른 빛. 날씨 대상 여기 지금 친구들이 학생이 이 자료를 수집을 했겠죠. 그러면 자료를 수집한 대상은 학생이라고 적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날씨를 적어줬으니까 학생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3번 읽어볼까? 조사한 자료를 보고 표로 나타내보세요. 그렇죠. 조사한 자료를 보고 표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료가 좋아하는 날씨라고 되어 있고 맑음, 흐림, 비, 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스티커로 붙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맑음은 몇 명이 좋아한다고 얘기했나요? 7명.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7명. 흐림 3명. 흐림 3명. 비 2명. 비 2명. 눈은 8명. 8명. 우리 합계를 몇 명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을까요? 20명이죠. 자, 참고로 얘기하자면 조금 전에 처음에 얘기했었던 선율이네 반 학생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2번에 대한 답을 자세하게 적어본다면 선생님이 지금 학생 수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학생이기도 하지만 누구네 반 학생들, 선율이네 반 학생들이라고 적어주면 더 정확하게 적어볼 수 있겠네요. 우리 여기 선율이네라고 앞에다가 적어볼까요? 선율이네 반 학생 앞에다가 여기 선율이네 반 선율이네 반. 자, 이래서 우리가 자료 조사한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표로도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6단원에 나와 있는 문제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어렵다고요? 열심히 잘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어렵지 않게 잘 풀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자료의 정리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